방송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들어봤다 하는 거 겁나 많으시죠? 야 많이 버냐? 이 질문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사실 저 그렇죠. 저는 사실은 임경민 작가님이 네. 유튜버 된다고 했을 때 네. 야 많이 버니? 저도 그거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남자 애들이 남고딩들이 이제 같이 채팅방을 하면 누가 결혼한다. 예쁘냐? 누가 이혼한다. 예쁘냐? 원지 부장님께서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가요? 연예인 누구랑 일해봤냐? 또 예능 쪽에 계시니까. 만나면 어땠냐? 실제 그 싸가지가 없다며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예,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뉴스공장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죠. 김어준 공장장님은 어떠신가요? 손석희 사장님 어떠신가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네. 조심해야죠. 예, 이윤정 작가님 아까 얼마 버냐는 질문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물어볼게요. 얼마 버세요? 지금요? 네. 굉장히 적게 벌기 때문에 네. 말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 TV나 이런데 연예계 주변 이야기들 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뭐 김땡땡 작가님이나 김은땡 작가님이나 김땡희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 막 수십억 번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해당 1억씩 받으시고. 근데 네. 그분들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드라마 작가 분들이고 네. 저희 같은 시사보도 구성, 교양 작가들은 굉장히 적은 돈을 받죠. 많이 벌 수 있죠. 어떻게요? 많이 벌 수 네. 있어요. 잠 안 자고 밥 잘 못 먹고 연애 안 하고 저게 이제 사실 어떤 말씀이냐면 선배들한테 저희가 이제 초년 작가 때 몇 년 차 안 됐을 때 항상 이제 들었던 얘기가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주말 프로그램 따로 알바하면 돼. 근데 그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사실. 주말 프로그램을 알바로 한다는 게 주말 프로그램도 독립적인 별도의 프로그램인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는데 주말은 알바다라는 개념도 방송 작가들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의 개념은 프로그램 두 개로 하면 돈을 두 배로 버는 거잖아.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현대차 다니면서 삼성전자도 다니면 돈 엄청 벌겠지. 비유가 확 와닿는다. 그러니까요. 현대차 다니면서 삼성차 다니는. 근데 방송 작가한테는 유독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너희들도 많이 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제가 30대 후반에 돈을 진짜 많이 벌었을 때가 있었는데 네. 거의 연봉으로 치면 1억 가까이 벌긴 했었어요. 1억 가까이 벌긴 했었어요. 1억이요? 네. 많이 버는구나. 갑자기 현타 오네. 네. 그런데요. 27살에 처음 작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35살 혹은 뭐 30대 후반까지 버는 돈은 늘 거의 비슷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죠. 2, 300만 원 사이. 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늘 통장 잔액은 적고 너무 미래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작가는 알다시피 수명이 짧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백세시대 작가 일로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일을 여러 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차를 다니면서 동시에 현대차를 다니니까 다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도 낮 시간대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면서 네. 타 방송사의 아침 시간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외주사에서 기획일이라든지 홍보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세 개의 일을 하면서 아침 3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출근을 하고 방송을 다 마치고 8시에 다시 퇴근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잤다가 다시 또 비방송사에 출근을 해서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을 한 다음 다시 밤에는 외주 제작사 대본을 쓰는 그렇게 딱 1년을 살았더니 연봉이 딱 9,800 정도 찍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크를 얻었죠. 자는 시간을 다 포기하고 주말을 다 포기하고 네. 그러니까 거의 주 7일 근무를 하고 하루 4시간을 자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건강과 맞바꾼 돈이잖아요. 시간과 건강을 돈으로 맞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생계 걱정 없이 또 미래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게 네. 일을 하는 게 꿈이었죠. 그냥 일반 정규직 직원들이라면 이제 그 상태에서 뭔가를 더 꿈꾸는 게 많은 경우가 그럴 텐데 한 가지 일만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너무 슬프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메인 작가가 되면 돈을 되게 많이 벌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받는 급여는 거의 똑같아요. 방송사에서 주당 얼마, 뭐 몇 년 차에게 주는 돈, 예. 이 드라마 작가처럼 막 천차만별로 뛰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거나 뭐 시청률을 잘 뽑는 작가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 수익이 많이 붙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네. 방송 작가의 노동 환경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임금 인상이 없다, 혹은 임금 인상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내가 5년 뒤에 얼마를 한 프로그램 했을 때 받을 수 있을지의 기대치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라고 하면 이 직업의 미래는 있는 거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사실 제가 막내 작가였을 때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네. 저희 때는 이제 거의 80만 원, 7,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막내 네.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거든요. 한 달에요? 네. 근데 집에는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근데 또 새벽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반은 택시비예요. 그러면 저한테 남는 돈은 한 40만 원. 아니, 정도 새벽에 있죠. 퇴근을 하는데 택시비 지원을 안 해줍니까? 거의 대부분이 안 해주죠. 유니온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막내 작가들 임금 인상이었거든요. 기준을 잡았죠, 말하자면. 그렇죠. 최저임금을 맞춰야 한다라는 이제 네. 기준들을 맞췄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거지만 사실 적게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진 않았으니까요. 아,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네. 급여는 최저임금에 맞췄다. 네. 그러니까 우린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거는 최저임금에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명목상으로는 최저임금에 맞춰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안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거다. 개선이 된 거죠. 그나마 나아진 거다. 근데 이제 그걸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당신을 지켜주는 빨간 우산, 작가들의 든든한 백, 방송작가 유니온. 홈페이지는 뭐라 그랬죠? 라이터스 유니온.kr. 아니, 홈페이지 이렇게 잘 안 들어가요. 미안해요. 수줍게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순간 당황했어요. 네. 궁금하거나 억울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방송작가 유니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그 후과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방송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작가들도 많고요. 이제 네. 기획하던 게 이제 어그러지면서 네. 이제 무한정 대기 상태에 들어간 작가들도 많고요. 무한정 대기요? 무한정 대기 상태에 들어가면 임금을 주나요? 안 주죠. 그냥 실직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지금 머리가 잘 안 도는데 기획을 들어갔어. 근데 아직 그 코로나 때문에 편성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태. 뭐 예를 들어서 방송이 원래 뭐 3월에 기획을 했다. 네. 근데 방송이 원래 4월부터였다.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방송이 밀릴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한 6월달, 7월달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 6월 달에까지 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이에 네. 알바를 하거나 알바를 해요? 혹은 근데 사실 코로나19 때 네.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일을 구할 수 있는 것 단기간 동안 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럼 결국은 쉬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3월 달부터 쉬던 작가들은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방송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홀드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돈을 지급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방송이 안 나갔으니까.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부장님? 부장님. 이거 방치를 해도 됩니까 이거를?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네.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렵고 네. 광고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네. KBS가 얼마 적자다, MC가 얼마 적자다 등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어요. 응답자 5명 중에 4명이 방송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6명 중에 1명은 실직을 했다. 아예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올 정도로 피해가 많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 놓인 작가들을 구제할 어떠한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걸 저희가 새로 이번에 새삼스레 좀 많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직 상태에 놓이더라도 실업급여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작가들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게 된 거죠. 6명 중에 1명이 실직을 했다는 거는 이 실직 비율로 치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20%에 가깝게 되는 건데 우리 방송 작가들도 다른 어떤 직업인들 혹은 뭐 노동자들처럼 실업 상태에 놓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대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판에 그 관련된 법안이 이제 통과됐다. 그래서 그 고용보험법을 좀 이렇게 넓게 적용을 해서 예술인들한테까지 적용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와서 예술인들 하면은 뭐 드라마 작가나 이런 분들까지는 포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걸로 조금 우리가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나요? 이 예술인 고용법이 통과가 됐다곤 하지만 사실 여기에 모든 작가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예능이나 교양이나 이런 작가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포함이 충분히 되는데. 창작자로. 네, 창작자로 포함이 되죠. 하지만 이제 보도국 작가 네. 혹은 이제 저희 취재 작가, 예술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범주에 있는 작가들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경민 작가 같은 경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JTBC 보도국 작가였으니까. 예술인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질문지를 쓰면서 이것은 일종의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트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넓게 좀 적용을 해주면 안 됩니까 그거? 그래서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사실 작가들 중에서도 다 같은 똑같은 작가인데 네. 예능 작가는 되고 보도 작가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어떤 제도 안에서는 우리 이제 구성이나 보도 작가 같은 경우는 드라마 작가 같은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 범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령이란 얘기죠. 이게 너무 험하네. 그 노동은 있는데 노동자는 아닌 상태인 거네요, 우리는. 사실 저는 이 문제 되게 간명하다고 봅니다. 보도국 작가와 막내 작가는 그냥 근로계약서 쓰고 노동자로 인정하면 돼요. 실업 상태에 놓였을 경우 실업급여 주면 되는 거고 최저임금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방송사들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고용 형태를 왜곡시켜 놓고 근데 막상 예술인으로 보려니 여러 기준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인도 아니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됐건 문화체육관광부가 됐건 예술인과 노동자 사이에서 근로 관계가 애매한 분들을 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이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좀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야 된다. 방송 작가들, 특히 뭐 시사 프로그램에 뭐 보도 프로그램에 일하는 방송 작가들이나 초년생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노동의 틈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노동이 있는 곳에 노동자가 있는 거고 노동자가 있는 곳에 근로계약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복잡할 거 없이 해결이 되는데 맨날 구두계약으로 떼어왔으니까 떼오는 짓을 좀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송작가 유니온과 헬마우스의 콜라보 솔기운의 작가생활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